네, 잠들기 전에 저희 장바구니 점검해보는 시간. 왔다, 종목 홈쇼핑의 아나운서 양세빈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내일의 성공을 위해서 오늘 이 방송 들어오신 분들 모두 후회가 없으시도록 오늘 방송도 알차게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늦은 시간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힘내시라고 이렇게 한껏 웃으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웃고 있는데 슬퍼 보인다. 제가 입꼬리가 살짝 내려가서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가 본데요. 요즘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약간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분위기가 좋았지만 계속 웃어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 보시고 이 고민들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우측에 QR코드 보이시죠? 여기에 기본 카메라 갖다 대주시면요. 이 찰칵 촬영을 하는 것은 아니시고 갖다 대주시면 네모가 깜빡깜빡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영문으로 된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건데요. 이 통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이후에도 이 장중에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중요하죠. 이 상황들 저희가 대신 정리해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공약주에 대한 분석도 방송에서 못하는 이야기들까지 자세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트를 보는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기본기 다질 수 있는 교육 영상까지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시청해주시는 분들 저희가 드리는 선물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과 인사 한번 나누고 오늘의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왔다 종목 홈쇼핑의 주식하는 왕기입니다. 오늘 참 굉장히 좀 주식시장 좋았어요. 그죠? 네. 그래서 한 주 좀 시작이 좀 좋은 것 같은데 이번 한 주 어떨 것 같으세요? 기분 좋으실까요? 아니면 계속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하락으로 마감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상승 출발해서 상승으로 맞췄고 이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관세에 대한 키워드가 좀 있다 그렇죠. 보니 부담이 되죠. 우려가 더 커지고도 스마트폰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대형주들이 좀 내려갈 줄 알았는데 오늘 대형주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진짜 풀어야 될 게 많네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이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많은 부분들을 좀 찾아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첫 번째 화면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입장하시면 이제 혜택이 있어요. 무슨 혜택이 있냐면요. 자, 국내 시장 시황 이슈 체크해가지고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뭐 어떻게 풀어서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무슨 원전이다, 방금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휴대폰이 어쨌다 저쨌다 관세 먹인다 어쩐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 틈새를 우리가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그런 이슈를 찾아가지고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이 주식시장에서 이슈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돈을 벌지만 이슈를 따라가지 않고 엄한 길로 빠지면 결국에는 돈을 벌기보다는 돈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요거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공략하는 종목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실적 관련된 종목이고요. 두 번째는 일정 매매 관련된 종목으로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왔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분석한 내용을 제가 어떻게 해요? 밑에 교육 영상을 남겨가지고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은 늦었으니까요. 내일 이제 장중에 제가 요 영상 찍어가지고 올려드릴 거니까 여기 끝에 보이시는 QR코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영상 많이 참여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차트 교육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차트를 아시는 분과 차트를 모르시는 분들의 수익률이 정말 틀려집니다. 되려 차트를 아는 사람들 수익을 쌓아갈 수도 있겠지만 차트 모르시고 일단 그냥 냅다 종목 이름 이쁘니까 투자한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파란불로 손실로 마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혜택을 좀 정리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요건 제가 약속합니다. 차트 교육이나 이런 거 무조건 다 무료로 진행한다. 돈 안 받아요. 요거 차트 교육 조금 해주고 돈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많은데요. 저는 무조건 돈 안 받습니다. 무료로 교육을 해드릴 거고 무료라고 해서 그까이 거 대충 안 해요. 제가 열심히 해드릴 거고. 자, 그리고 일단 오늘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44포인트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랑 코스닥이 이 박스권을 깨면서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추세다. 그때부터는 진짜 추세가 나올 건데 지금 현재 박스권을 이탈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코스피는 2%대 상승이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1.3%대 양시장 모두 강했어요. 왜 강했나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양시장 매수세가 조금 있었고요. 거기에 따르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좀 차익 매물로 좀 매도세가 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거는 최근에 원달러 환율 보면은 1,400원대에서 놀았거든요. 해봐야 1,390원대 위에서 놀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보시면 1,37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자,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우리가 매주 이렇게 체크를 할 때 이런 부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난주에 중요합니다. 이거 만약에 추세 깨고 상승하는 약간 그 상승 추세 흐름이 나오면 반도체 쪽 좋아지겠지만 반도체 쪽이 안 좋아질 가능성은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때요? 반도체 지수는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휴대폰 관세를 먹이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나라 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좀 크게 올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우리나라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애플 또한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상장한 미국 기업인 애플이 왜 피해를 받아? 왜냐하면 생산 거점 자체가 중국이랑 인도에 올인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관세 무풍지대라고 생각하는 애플이 아니고 관세 그대로 정면에서 타격을 맞는 거예요. 자, 정면에서 바람 그대로 타격을 맞으면 저처럼 얼굴이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애플의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된다. 자, 그러면 미국의 GDP도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면서 자, 일단 이슈 바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요 양반이 계속 이상한 관세 정책을 내밀다 보니까 그 단단하던 애플의 주가도 빠지고 있는 건데 자, 어쨌든 이 트럼프가 뭘 했냐면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합니다.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는데 뭔 행정서명이냐. 원전 관련돼서 미국은 일단 원전으로도 강국입니다. 미국이 원전 강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다가 원전을 더 짓겠다. 이거 지금 전력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원전 더 지어야 된다라는 얘기로 행정명령을 서명해서 원전주가 최근 날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는 종목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 있죠. 한전 땡땡땡땡 있는데 그 종목은 제가 잠시 후에 리뷰를 좀 하고요. 어쨌든 제가 공략하는 것 중에서 원전 이 행정명령 관련된 이슈도 이슈지만 그만큼 원전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공략하기도 한 종목이니까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으로 자, 온도 37도까지 올라가는 자, 최근에 지금 이 온도가 찍혔죠. 37도, 38도까지도 올라갑니다. 자, 이런 폭염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고 올해는 진짜 역대급 폭염이 올 것이다 라고 뭐 지난해도 그렇고 지지난해도 똑같은 이슈긴 한데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만한 폭염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폭염이 그만큼 많이도 오겠지만 그만큼 장마 전선도 길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름 계절 테마를 좀 우리가 공략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뭐 기상청에서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차트는 여기 신일전자와 파세코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신일전자나 파세코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어떤 종목이죠? 아무래도 선풍기를 판매하고 또는 뭐 그 창문형 에어컨이라고 해가지고 여름철에 그 폭염을 대비하는 전자제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차트적으로 봤을 때에도 엄청난 낙폭 과대 종목이 지금 바닥에서부터 들어올리면서 장기 입형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특히나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테마적으로 접근하기도 굉장히 기술적으로 좋은 그런 차트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뭐냐면 알래스카 이제 가스관 관련된 이미지입니다. 지금 최근에 알래스카 가스관 관련된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이슈가 있냐면요. 미국이 다음 달 2일부터 한국, 일본, 대만, 알래스카 뭐 불러가지고 가스관 사업을 논의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6월 2일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하루 전날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 날에 이런 회의를 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대선인 걸 모르나? 날짜 조금 더 미뤄서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확정을 짓겠다라고 해서 가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너희도 고민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가지고 왔고요. 자, 일단 미국 알래스카 LNG 가스 개발 회사에서 좀 공략하기에 좋은 종목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이전에도 뭐 동양철관이나 뭐 성광밴드나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는 제가 한국가스공사라는 종목을 제가 한 주 동안에 좀 가장 중요하게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 정도로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주가가 좀 크게 좀 상승을 하고 있었죠. 추세를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추세가 상승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슈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 제가 오늘 공략하는 종목들이 실적과 일정 매매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종목들이다 보니까 잠시 후에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양대 시장 분위기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슈에 흔들리지 말고 실적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도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 소개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계속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이 있어야 나무가 자랄 수 있듯이 역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은 미국, 유럽 그리고 또 우리 할 것 없이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움직임인데요. 그래서 트럼프의 원전 행정 서명 소식이 사실 그렇게 놀랍지는 않은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참 덥죠. 아직 5월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온도가 30도를 웃도는 그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지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우리 이 관련 종목들도 생각이 나는데 이 종목들이 오르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또 알래스카 프로젝트도 이야기가 다시 슬그머니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관련 종목들 더 자세하게 짚어준다고 하셨으니까요. 우측에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오늘의 공략주 외에도 이 이슈 관련 종목들 저희 장중에 또 나오는 이슈 관련된 종목들 자세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최근에 함께했던 종목들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번에 왔다 종목 홈쇼핑의 수익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강조가 돼야 돼요. 자,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원전 관련돼서 한전 KPS 있죠. 한전 KPS에서 뭐 미스터블루, 스튜디오미르, 세진중공업, 하나솔루션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DOU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DOU 제가 엔터 쪽 한알령 해제 관련해서 3월부터 계속 우리가 매집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한알령 해제 관련주입니다. 자, 근데 이 DOU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공략을 했고요. 여기 자리를 돌파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추세를 공략할 때는 반드시 그 재료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알령 해제 재료가 너무 좋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요. 이 엔터 쪽에 DOU는 엔터 쪽 업계에서 주식 투자할 때 약간 선행지표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엔터주들은 뭐 전보다는 뭐 실적이 매출 실적이 좋아져서 뭐 주가가 어떻게 가겠구나 밸류를 어떻게 잡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자, DOU 같은 경우는 구독하는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숫자로 바로 나오는 거예요. 구독한 수가 뭐 몇 명이 증가했다. 한알령 해제 기대감 역시 여기에 반영이 됐구나라는 기사가 나오면 DOU가 먼저 가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후발주자로 엔터주가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DOU를 선행주자로 이렇게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네, 전문가님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그렇죠. 질문 좋죠. 이렇게 선행주자로 지금 DOU가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정 매매 시청자분들이 참 좋아하시잖아요. 6월 말부터 중국의 QQ뮤직을 통해서 이 버블 서비스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시점이 기준으로 딱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이것도 일정으로 더 접근해 볼 수 있는 상황일까요? 그럼요. 일단은 일정 매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의 일정 매매 판례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일정 매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큼지막한 이벤트, 그러니까 즉 재료가 있는 그 날짜라고 하면은 그 일정 매매를 반드시 반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쨌든 가지고 간다라는 것은 아직도 보유해서 수익을 충분히 더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DOE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 롯데관광개발 어쨌든 한한령 해제 관련주죠. 요것도 그래서 똑같은 추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항상 이 고점을 공략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살아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공략하는 게 4월 7일이에요. 4월 7일이면 이제 이렇게 한참 추세가 올라가고 있을 때 공략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잡았을 때 수익이 어느 정도 나고 있으니까 난 좀 지금 불안한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차익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조정 나올 자리에서 그때 다시 한 번 더 공략해보는 거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하나솔루션 있죠. 이거 정말 중요한 종목입니다. 최근에 안 좋은 이슈가 좀 나왔죠. 하나솔루션 관련해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좀 부정적인 이슈들이 좀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부정적인 거냐면 미국의 IRA 법안, 인플레이션 방지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법안이 있어서 이런 태양열이나 재생에너지 쪽에다가 많은 좀 세액 공제를 해주고 이런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세액 공제에 대한 이런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됐어요. 법안을 좀 약간 지금 세액 공제 좀 이런 부분을 좀 축소한다거나 단축시킨다거나 이런 법안이 다시 또 하원에서 통과하다 보니까 악재로 해석되면서 이렇게 지금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죠. 자, 근데 하나솔루션 우리가 공략할 때 뭐였어요? 관세 영향으로 관세 무풍지대에 하나솔루션만한 종목 없다라고 하면서 공략해드린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장기 이동 평균선 추세 돌파하려고 시도하는 자리에서 관세 무풍지대로 엮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추세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으나 지금 현재는 조정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리는 게 충분히 지켜본 다음에는 다시 한 번 더 추세 일으키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한 수요일 정도 방송에서 네. IRA 보조금 폐지가 조금 앞당겨지면서 그렇죠. 이거에 대한 여파는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죠. 기억하죠. 한 주 사이에 조금 낙폭이 있었죠. 네네. 그렇다면은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지금 뭐 이 전력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전 또 풍력 이렇게 태양광 이렇게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싹싹 모으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죠. 지금 낙폭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낙폭을 크게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죠. 낙폭을 크게 걱정하지 될까요? 않으면 안 되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기적인 조정이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저는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장기가 언제쯤이 될까요? 일단 구체적인 날짜를 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는 재생에너지 사업은 다시 트럼프도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우리 이제 뭐 뉴욕에 이제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다시 재개한 것도 엄청난 저는 성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태양광 관련된 이슈도 다시 한번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조정 나오는 거는 당연히 나올 부분이고 급등했잖아요. 급등한 종목은 조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은 단기적인 리스크 악재가 쏟아지면서 이렇게 쏟아졌지만 그래도 이런 차익 매물로 쏟아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빠르게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신성이엔지 하나솔루션이랑 같은 날에 공략을 했고요. 어쨌든 하나솔루션은 천천히 무겁게 갈 것이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슈팅이 팍 터졌을 때 수익 내고 싶은 종목 있으면 차라리 신성이엔지를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세진중공업. 자, 이 종목 좀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빠르게 좀 넘어갈게요.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데크하우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 쪽에서는 일단은 최근에 엄청난 수주가 막 물밀듯이 막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세진중공업이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했고요. 그만큼 수주가 늘었으면 테크하우스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좀 같이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세진중공업인데
조선사 수주가 좋아지면 얘네도 당연히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조선 기자재 쪽으로는 반드시 세진중공업을 포트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조선주라든지 방산주라든지 조선 기자재 뭐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추세를 계속 공략할 자리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전 KPS 중요하죠. 제가 아까 원전 얘기 말씀드렸죠. 자, 지난주에 한전 KPS를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재료가 지금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면서 공략 영상에서도 남겨드린 건데 지지 라인 또는 저항 라인 이 이동평균선 구간 잘 해석하고 대응하시면 굉장히 좋은 성과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하고 나서도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비중 낮춰가지고 밑에 아래 저점 구간에서 잡을 자리도 충분히 남아있으니까 안전하게 대응하자라고 이렇게 말씀 좀 드렸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한전 KPS는 16%까지 빠르게 급등해서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수익률 같은 경우는 자, 국내 시장에 대한 시황 이슈 요거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라고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공략하는 종목은 오늘 말씀 수익률에 대한 이런 종목들처럼 좀 안전하게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수익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안 드시게끔 굉장히 재료 상태가 좋다. 그리고 일정 매매로서 우리가 종목 대응하기에는 너무 편리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내용 자세한 내용 분석 영상, 교육 영상에서 남겨드리고, 그 다음에 차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낙폭 과대였던 종목이 바닥에서부터 반등하면서 올라오는 그 강력한 힘은 이런 차트를 보면서 분석한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다. 그것도 어떻게 무료로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입장 혜택 좀 정리했고요. 저는 잠시 후에 오늘 공략하는 종목 소개해드리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제가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 이 하단 우측 하단에 보면 선착순 20명 네. 보너스가 있다고 적혀 있는데 혹시 이거는 어떤 보너스일까요? 일단 이 QR코드를 찍고 입장을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선착순이라고 하면은 그만큼 빨리 들어와야 된다는 거겠죠. 빨리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제가 교육 영상을 제가 다음 주에 남겨드릴 거예요. 우리 앵커님이 저를 너무 당황스럽게 하시는데, 자, 일단은 저는 무조건 내일 무조건 교육 영상을 남겨드릴 거고요. 교육 영상을 보시기 위해서면 어떻게 해요? 여기 우측, 네, 여기 바로 여기 입장해 주시기 QR코드 통해서 바라겠습니다. 입장하시면 제가 다 알려드리겠다. 오늘 공략한 종목은 여기에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이 아니라 좌측이고요. 지금까지 그러면 함께 해왔던 종목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되는지 짚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저희 방송 이름이 뭐죠? 이 왔다 종목 홈쇼핑인데요. 이렇게 좋은 물건 구매할 때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품질, 이 물건의 품질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구매 이후에 AS는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조금 있다가 오늘의 본격적으로 장바구니에 담아볼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 이후에도 AS 어떻게 해드리고 있고 또 장중에 나오는 이야기들 어떻게 대응해드리고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시간 1분 정도 드리려고 합니다. 확인해보시고 저희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끊지 않고 바로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자꾸 이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는데 방송 보시는 분들은 왼쪽이죠. 제가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 자, 여기 왼쪽이에요. 왼쪽이 상단에서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바로 종목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요거 말씀드릴게요. 자, 웃음기 싹 빼고, 웃음기 진짜 싹 빼고 진짜 이게 포인트다라고 이렇게 딱 집어드리는 건데, 전력설비 지금 매매 안 하면 이제 놓칩니다. 우리 이전에 데이터 센터 막 이렇게 활동할 때 막 주가 막 뛰어오르잖아요. 그때 못 잡으신 분들 아마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전력설비가 이전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부응했다면 지금은 이제 실적을 쌓아 올릴 수 있을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좀 웃음기 진짜 싹 빼고 말씀드리고 다시 웃음기 찾아와서, 자, 그래서 전력설비를 뭘 투자하면 좋겠냐. 일단 고수익을 향한, 그러니까 전력이 일단 수출량이 많아요. 북미가 됐든 유럽이 됐든 중동이 됐든 지금 엄청난 수주를 좀 보이고 있는데, 왜 이런 수주를 보이냐? 바로 노후화된, 지금 뭐 이게 이미지가 이래요. 막 녹이 슬어 있고
이거 다 갈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북미 쪽도 그렇고 유럽 쪽도 그런데 북미보다 더 힘든 게 유럽이에요. 지금 유럽 쪽은 거의 대부분 지금 뭐 40년 노후된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 지금 문제가 많죠. 갑자기 막 정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북미 같은 경우도 워낙에 지금 전력들을 장거리로 이렇게 출력해서 지금 이동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송배전 쪽으로 엄청난 그 수요가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좀 국내 K 전력 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그만큼 수주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어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전에 받았던 밸류 그 이상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송배전 관련된 종목으로 일단 좀 뽑아왔어요. 이 송배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 첫 번째를 보시면 이 태양열 관련된 게 있죠. 뭐 물론 풍력도 있을 거고요.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하고 정부 예산을 그만큼 많이 쓰겠다라고 하는 모 예비 후보가 아니라 모 후보죠. 이제 곧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데, 자, 그 대통령 후보가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결국에는 이런 전력 사업으로 인해서 국책과제 뭐 탑5 안에 빠르게 좀 하이패스로 좀 보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엔 송배전 관련된 부분도 부족합니다. 우리나라가 좀 뭐 산 올려다 보면은 대부분 다 송배전이 연결돼 있으니까 맞네, 인프라가 잘 돼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시골 동네 가보세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선로가 부족하다. 이게 바로 송배전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고배합 관련된 전선 전력기기, 뭐 예를 들면 이제 변압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전력기기들이 이제 수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진입하는 거는 결국에는 실적이 그래서 좋냐, 요거를 봐야 되겠죠. 당연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고. 자, 하나 읽어드리자면 송전 및 배전 단계에서는 인프라 투자 부족과 설비 노후화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유연성 확보 미비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자, 미국 송전선의 70%는 25년 이상 사용됐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40년 이상 된 그래서 전체 40%를 차지해서 이거를 대거 교체했을 때 우리나라 전력기기가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우리 국내에서도 그만큼의 수주가 증가할 것이다. 왜? 정책 사업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출산이나 이런 것들보다 이 신재생 에너지가 더 많이 언급됐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수주가 증가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공략하는 종목이 일단 수주 잔고도 높아요. 그러면 일단 실적 기대해도 되겠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에 미국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죠. HD 현대 일렉트릭을 제가 방송에서 공략을 했어요. 왜 제가 HD 현대 일렉트릭을 말씀드렸냐면 결국에는 수주고 실적이에요. 결국엔 수주나 실적이 좋은 애들은 그만큼 주가가 탄력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폭발적으로 갑자기 팍 증가한다, 이게 아니고요. 그만큼 좀 약간 좀 시가총액이 높고 큰 종목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천천히 우상향한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계속 상승할 것이다. 그러면서 고가를 넘기면서 올라갈 거다 보니까 이런 거 일감이 8조 넘게 쌓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 수주 이제 따내느라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주구장창 일만 해야 돼요. 자, 그리고 K 전력기기 투트랙으로 유럽 확대, 미국 증설. 뭐 요거는 아까도 말했으니까 모가지가 아파서. 자, 그래서 일단은 전력기기 관련돼서는 앞으로도 어떻게 된다? 북미 쪽도 2030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전력 인프라를 계속 키우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력기기는 당분간은 믿고 투자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 이거 더 하나 설명드리면, 우리나라가 수주를 따고 있는 게 지금 북미 쪽도 있고 중동 쪽도 있고 동남아 쪽도 있고 그리고 유럽 쪽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일단 수주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제가 관심 종목으로는 비치로테크라는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 일단 왜 가지고 왔냐? 어쨌든 간에 송배전이나 변압기 쪽이나 전력기기를 다루는 데에는 비치로테크가 있습니다. 비치로테크 안에 지금 자회사로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잘 체크해 봐야 되는데, 송배전 산업이나 이런 거 전력 관련된 산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비치로테크 현재 주가 보세요.
올라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장기 입형 자리에서 지금 박스권대에 지금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자리 한번 추세 타기 시작한다고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초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츠로테크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어쨌든 전문가님 제가 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그래요.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네. 물론 이 기업이 송배전을 하는 기업인 건 알겠는데 네. 제가 오늘 사전에 검색을 좀 해보니까 네네. 이 원전 해체로도 좀 주목을 받는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이거는 좀 어떻게 엮이는 거예요? 원전 해체 관련주로 예전에 탈원전 관련주로 많이 수익이 났었죠. 지금 자, 원전은 하자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전을 하자라고 하는 분위기인데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탈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탈원전을 진행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전이 뭐 지어졌으니까 뭐 난 죽을 때까지 이 원전을 쓰겠구나 이게 아니고요. 이 원전도 어느 정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다다르면 그 원전을 폐기하고 거기에 대한 수순을 밟아야 돼요. 근데 엄청 오랜 시간 장기간 탈원전에 대한 이런 수주가 건설 수주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봐도 당연히 좋을 수도 있고요. 일단 지금 당장은 전력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탈원전으로 이렇게 올라갈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오늘 히든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전력 설비 히든 종목 오늘 차트 한번 보세요. 금이 이렇게 빠져요. 환장하고서요. 그죠? 자, 결국에는 여기 저항 넘기지 못하고 그대로 다시 무너지는 그런 차트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은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올라 안 올라. 그래서 간다고 안 간다고. 요것만 보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간다고. 예. 간다고. 갑니다. 왜 가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간에 전력에 대한 기기들은 수요가 이미 나왔고 수주가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내년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자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갑자기 북미 쪽으로 전력기기 막 이렇게 수출해서 넘기고 있는데 갑자기 관세 때리기 시작해요. 이러면 리스크로 작용되겠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전력 인프라가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왜? 중국이랑 그 미국이랑 지금 보면은 AI로 패권 다툼하고 있잖아요. 패권 다툼. 둘이 쌈박질 한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빨리 잡기 위해서는 중국이 이 기술을 못 뛰어넘게끔 가려면 못 쫓아오게 빨리 뛰어가려면 전력 질주하려면 이 전력 질주 하려면 결국에는 전력기기를 빨리 인프라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도 반도체 중요하다는 거 알겠지만 지금 관세 먹이지 않으면 언제 먹일 기회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전력기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낮출 가능성이 있다. 관세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칼을 좀 나중에 뽑는다고 해야 될까요? 언젠가는 뽑겠지만 지금 뽑을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분기 실적 발표까지 쭉 갖고 가보도록 합시다. 네, 전문가님. 네. 근데 지금 차트가 보니까 굉장히 네. 바닥을 많이 다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이런 또 좋은 재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이제 또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어디서 좀 알려주시는지 궁금한데요. 그쵸. 타이밍 여기죠. 왼쪽. 저한테는 오른쪽인데 여기 왼쪽입니다. 왼쪽 QR코드를 찍고 입장하시면 그 밑에 마우스 커서가 딱 올라가 있는 거 있죠. 노란색 저 단추가 나올 거예요. 그 단추 딱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다. 그러면 제가 내일 어떻게 공략 영상 남겨드리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앵커님께 오늘 이런 종목을 보셨을 때 앵커님 반응은 어떠세요? 혹시 뭐 실적이나 이런 거 관심 있으세요? 실적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네네네. 실적이 좋다는 건 좀 믿어보겠고요. 오케이. 근데 이게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정말 시기가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조정이 굉장히 좀 컸던 종목인데 이 종목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는 종목인데 매수해도 되겠냐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저점 바닥을 찍고 계속적으로 밀려왔던 종목이 만약에 실적을 타고 반등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무서운 속도로 주가가 회복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실적이 있냐 없냐 수주 잔고까지 오늘 제가 다 확인했어요. 일단 수주도 높고 결국엔 우리가 대응하기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왜냐면 이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손실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편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들을 받으시면 오늘 공략 중 하나 설명드렸는데 어쨌든 분석 내용 설명드릴 거고 오늘 전력 설비 관련된 이슈들도 계속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차트 교육.
아까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이 종목이 지금 비싼 종목이야? 주가가 싼 종목이야? 비싼 종목이야? 구별하실 때 차트 보셔야 돼요. 차트 안 보신 분들은 이 차트가 지금 현재 비싼 종목인가? 싼 종목인가? 요거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차트 교육 받으면서 내일 교육 영상 남겨드리는 거 필수적으로 좀 체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2부 종목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최대한 좀 빠르게 타이트하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공략 테마 종목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을 제가 공략을 해요. 왜 제약바이오를 공략하냐? 어쨌든 간에 최근에 무슨 뭐 코로나 터져가지고 제약바이오냐? 아닙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ASCO라고 해요. ASCO. 요 아스코라고 하는데 요거가 뭐냐면 미국 임상종양학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암학회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어쨌든 이게 지금 이번 주에 개막을 합니다. 이번 주 언제냐면 지금 30일부터 6월 우리 대선이 있는 날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근데 왜 이 암학회를 주목해야 되냐면, 아마 이제 우리 방송 시청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일정 매매, 특히나 이 유럽 학회라든지 이런 암 학회 관련된 거 이거 공략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정 매매로 항상 다루고 있었는데 이번 한 3월 달에도 제가 그 언급했었던 종목들이 주가 상승을 있었고, 3월에서 4월간에 제가 AACR이나 ASCO 암학회 관련돼서 미리 포트를 구성해드린 종목은 아직도 박스를 구성을 하고 있고 살짝 주가가 조정인 종목들이 있는데 재료 충분히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은 3대 학회가 있는데 아스코가 3대 학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좀 이거 비교를 좀 해야 되는데, AAC 할 때 나는 분명히 4월 달에 간다고 해가지고 이 종목 가지고 있었는데 4월 달에 주가는커녕 박스권은 이탈도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게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요거를 제가 나눴습니다. 일단은 4월 달에 있었던 AACR 같은 경우는 미국 암학회라고 하는데 주로 초기 임상 또는 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초기 임상 결과예요. 초기 데이터를 발표하는 거고, 자 아스코 이번 주부터 일정이 시작되는 아스코 같은 경우는 주로 암 치료에서 암 치료 후기 결과를 중심적으로 발표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학회가 암학회를 다룬다고 해서 무조건 다 똑같은 암 이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이 AACR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나 우리 지금 암 좀 극복할 수 있는 후보 물질을 개발했는데 야 나 이거 좀 발표할게, 이게 AACR이라고 하면, 이번에 ASCO 아스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야 우리가 이번에 저번에 만든 뭐 후보 물질로 시작해가지고 임상시험 지금 진행 중인 거 있잖아, 야 요거 내가 치료해봤는데 요 치료했을 때 후기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기술 이전으로 했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 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학회에서 뽐낸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느낌적으로 좀 틀리죠. 자 그러면 미국이든 어디든 세계 글로벌 빅파마들은 너희 이거 데이터 좋은데? 이거 초기 데이터가 좋은데? 이걸 여기에다 돈을 투자할까요? 아니면 그 후보 물질로 해가지고 뭐 임상 1, 2상 단계까지 막 이렇게 진행하면서 계속 좋은 효과를 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기업에다가 투자를 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래서 아스코가 일단 AACR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행사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후보 물질을 발견하는 것 자체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 그 후보 물질로 인해서 임상 단계까지 다 실험을 거치고 있는 기업들이 발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구분을 짓고 이번 주에 있는 아스코 이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제약바이오를 투자를 하는데 제가 1월부터 무슨 종목을 말씀드리냐면 이거 질리도록 말씀드리는데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뭐 어떠한 종목, GI 이노베이션이나 여러 뭐 종목들, 유한양의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리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때 항암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HDC ADC 뭐 해가지고 엄청 그 재료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실적 턴어라운드 되고요. 어쨌든 얘네들이 기술 이전에 대한 이 비용이
시가총액보다 높은 기술 이전 비용을 좀 이렇게 계약을 성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기업들이 많았었다. 그리고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뭐 렉나자 관련된 이슈들도 있었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ABL 바이오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ABL 바이오는 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유일하게 안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 이런 재료가 너무 풍부한 종목인데 아직도 안 갔다. 그래서 이 종목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공략을 해서 쭉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중간에 장기 이평선 지지 받으면서 올라가면 더 세게 갈 겁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조정 나와도 겁먹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바로 ABL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이번 아스코에도 ABL 바이오가 유한양행이랑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유한양행이랑 ABL 바이오도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화면 좀 보시면요. 일단 제가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번 아스코에서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서 보냐,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뭐 물론 너무 많습니다. 뭐 앞타바이오나 뭐 예를 들면 이전에 신테카바이오나 뭐 여러 가지 종목들도 뭐 많이 이슈가 됐고 했지만,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는 두경부암 뭐 관련된 소식도 있고, 뭐 티움바이오가 지금 현재 차트적인 기술적인 걸로 봤을 때에도 낙폭이 굉장히 심했어요. 조정 계속 이어지다가 요 근래 최근에 장기 입형 돌파하면서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지금 추세가 상승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바닥에서 끌어올리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로노이나 이런 종목들도 기술 이전에 대한 그 기대감이 반영되니까 주가 이렇게 쭉 빠지다가 반등할 때 그 힘을 이용해서 엄청난 상승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티움바이오도 그만큼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티움바이오를 당연히 관심 종목으로 담아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자, 그리고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가격적으로 대응하기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공략하시는 게 가장 좀 효과를 좀 많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히든 종목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설명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히든 종목은 비공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왜 어떻게 해서 궁금하게 만들어서 우리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해서 제 영상도 보시고 많이 참여하실 수 있을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제가 2024년 가장 사랑했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애정하는 종목을 가지고 온 데에는 지금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고점 돌파하면서 이 고점 넘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최고점 구간 돌파하면서 추세를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이전에 제가 요만큼 올라왔을 때도 이거는 적정 주가보다 조금 더 낮을 것 같아요. 목표 주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글로벌 빅파마와 기술 이전을 했는데 시가총액이 이때 있을 때는 시가총액 한 2배 이상 되는 기술 이전 비용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업이 적자를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있었던 기업인데 이번에 턴어라운드 되면서 흑자로 이번 연도부터 흑자로 기록될 종목이에요. 아시다시피 제약바이오가 적자는 대부분 다들 아시죠? 대부분 제약바이오가 적자예요. 그런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을 때 주가 탄력 추이를 좀 보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흑자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종목인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미 벌어놓은 돈으로는 현재 주가를 훨씬 더 월등히 뛰어넘어야 된다. 아직도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이나 일정이나 뭐 여러 가지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지금 매수하기 적기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네네. 저기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도 가격이 아직 저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렇죠? 그 이후에 내려왔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모든 종목은 다 똑같겠지만 차익 실현 물량이 반드시 있습니다. 너무 기간이 길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은 보시면 자, 차트 한번 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굿 퀘스천.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일단은 주가가 지금 제가 차트를 좀 잘랐거든요. 한참 전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표 주가는 뭐 그때 5만 원, 6만 원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뭐 거의 지금 뭐 여기서 2배 이상 뛰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가격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빠르게 차익 물량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내려왔죠. 근데 작년에 그런 이슈들을 타고 올라갔고 그 재료로 인해서 해석해서 올라갔는데,
올해 보면은 뭐 임상 실험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크게 기대가 되진 않는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뭐 크게 뭐 리스크 부각되는 건 아니야? 뭐 미국에서 무슨 뭐 제약 뭐 바이오 쪽에 무슨 뭐 관세 때린다라는데 CDM은 뭐 안 좋을 거라는데 뭐 이런 자꾸 이슈가 있으니까 제약 바이오 업종이 대부분 다 위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애들이 좀 위축돼야지 이런 종목들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충분히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키포인트는 하나 뭐냐면요. 제가 제약바이오에서 특히나 좀 많이 주가 상승을 좀 보이는 그런 종목들 보면은 장기평을 툭툭 때리면서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종목이냐 아니냐, 요거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구간에서도 그렇지만 계속 지지받으면서 올라왔고 지금 최근에서도 장기평 구간을 지금 지지를 받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탄력을 받고 재료에 대한 해석이 좋아지기 시작한다고 하면 주가는 정말로 세게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이게 진짜 탄력받기 시작하면 엄청 무섭게 올라가겠구나. 온 경제방송 다 이 종목만 얘기할 거예요. 그 정도로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에 공략해 주셨던 뭐 ABL 바이오나 이런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왔던 종목들만큼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그만큼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실적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기대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 요소들이 자극을 시켜서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약 바이오가 실적을 밀어올리기에는 너무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략하기에 너무 좋은 종목이다. 왜냐면 요거 지지받고 지금 올라갈 때 지금 매수해야지 나중에 급등하고 올라가 버리면 놓친다.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시가총액이 조금 큰 종목이라서 제가 이렇게 한번 또 여쭤봤고요. 저희 또 이렇게 앞에서 또 해주실 말씀이 있지 않으실까요? 네, 일단은 뭐 혜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입장 혜택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최근에 지금 말씀드렸던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린 제약바이오 관련된 거는 내일 제가 장중에 교육 영상을 남겨가지고 충분히 가격적인 전략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일단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종목들이 왜 이런 종목들을 사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보시려면 차트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잡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무료로 진행된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종목을 어떤 종목을 사느냐에 그거는 본인들의 선택이겠지만, 일단은 사도 될까 사지 말아야 될까 해서 사도 될까로 가려면 그만큼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로 교육해드린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일정도 기다리고 있고 또 시청자분들이 저희 방송 보시면서 일정 매매 굉장히 좋아하셔서 오늘의 공략주로는 또 일정 접근이 가능한 바이오 쪽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힌트로 제가 시가총액이 또 큰 종목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 종목을 앞으로 또 언제까지 가져가고 또 어느 가격에서 가져가야 하는지 이런 여부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이 시장에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공략주들 장바구니에 담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저희 지금 방송 시간이 1분밖에 남지 않아서 이 QR코드로 들어오실 수 있는, 방송 이후에 함께 보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겠습니다. 저희 장중에 나오는 이야기들 너무 중요하죠. 이 밤에 방송을 하고 있지만 또 장중에 더 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이 시장 상황 보면서 보완된 이야기로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더 풍성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